이런 가운데 저희가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발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중국인 제주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제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중국인이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 좀 핵심을 짚었다. 네.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네. 나경원 의원이 어떤 내용이었죠? 이 발언이? 네, 이거 지금 중국인들에 의해서 특히 우리 청년 세대와 청소년들의 매일매일 일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배설 테러하고 이렇게 하니까 천연기념물에 배설 테러하고 중국인들이 사실상 거기를 마약 소굴로 만들었고 예. 본인들 마음대로 담배 피우고 민폐 저지르고 다니니까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깨끗한 제주 만들기 토론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인이 제주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을 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학교 시설을 촬영하고 수업 중인 교실까지 들어가서 촬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잡히니까 했던 이야기가 뭐라 말했죠?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절대 호기심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란다. 지금 중국에서 무비자 입국을 해서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들어왔던 사람들 탄핵 정국에 국정원 주요 시설 촬영했었고요. 네. 제주 공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주요 기반 시설들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설들이 어떤 시설인지 아십니까? 전시 상황의 군사 시설입니다. 국가 주요 시설입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교 내부나 이런 게 중요한 이유가 전시 상황에 학교 또한 우리가 기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학교 시설까지도 전부 다 시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민간인 또는 무비자로 입국한 관광객으로 위장을 해서 국가 주요 시설을 촬영하고 있고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온 관광객들 그리고 또한 유학생으로 위장한 간첩들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 정국에 제가 계속 소개드렸던 1년 전부터 소개드렸던 사례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박사과정 유학생, 석사과정 유학생으로 위장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해군 작전 사령부를 포함해서 미국 항공모함이 우리나라에 한미연합훈련할 때 들어와 있을 때 항공모함 주요 시설 그리고 해군 작전사령부를 포함해서 주요 군사시설을 무작위로 본인들 마음대로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중국 측에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정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논란이 됐었는데 해당 사안이 재판부 현장 검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유학생이나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유사시의 전시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요 시설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계속해서 드론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보세요. 해군 작전사령부 그리고 미국 항공모함 그리고 한미연합군 주요 시설들 국정원 그리고 공항시설들 여러분 전시 상황의 주요 군사시설들입니다. 거기다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6.25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셨으면 알겠지만 그때 우리가 마지막 영남 최전선 경상도 영남의 최전선을 지킬 때 학교도 전쟁의 현장이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실제로 그 옥상에서 진지 만들어가지고 다룬 영화도 있어요. 네, 예. 옥상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지를 구축하고요. 그렇게 해서 유사시에 전쟁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학교 시설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침입해서 촬영을 하고 기록을 남긴 것도 전쟁을 준비한 일환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 언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우방국들이 계속해서 중공군을 견제해야 하는 메시지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는 말씀드리겠고 최근에는 일본 오키나와 도쿄 인근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게 2주 전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고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중공군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런 중국 간첩들 유사시의 국민 혼란 분열 야기에서 중공군에게 부역할 세력이라는 것 간첩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인들이 한국어를 한국인처럼 구사하고 얼굴도 같은 동양인이라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더더욱 위험한데요. 또 한국처럼 입고. 네, 그리고 무비자로 입국한 그 중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배 타고 들어왔다가 6명 실종됐잖아요. 지금 그때 3명은 신원이 파악이 됐는데 그 파악됐던 3명 어디 갔었습니까? 불법 취업하려고. 그리고 시골에 들어가 있었고 음성에 있는데 어디 취업하려고 들어갔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잡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입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불법 취업을 해서 시골에 숨어들어서 무슨 짓을 하려고 들어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지금 지도부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고 나경원 의원이 특히 중국인 관련 문제는 1년
동안 1년 전부터 그 전부터도 계속 내고 있어요. 계속 내고 있죠. 네, 이게 뭐 탄핵 정국 이전부터 중국인들에 대해서 투표권 문제라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고 입법 발의도 하셨는데요. 지금도 중국인 제주 초등학교 무단 침입에 대해서 이재명 본인이 직접 답하라고 지금 최근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특히 제주도의 아이들이 너무 두려워해요. 저는 지금 제주도의 학생들한테도 제보를 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네. 정말 다니면서 중국어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아, 진짜요? 중국인들이 막 담배를 아무 데서나 피우고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도 막 아무 아이들이 데서나 있는 곳에서도? 네. 길에서 그냥 담배를 피우는 게 중국인들은 하니까요. 길거리 흡연 그거 안 되는데? 네, 근데 중국인들 그렇게 막 해요. 그렇게 하고 막 더럽게 뭐 침을 뱉는다거나 배설 테러를 한다거나 하니까 아이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거고 중국인들이 지금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해서 바로 다음날 제주도에서 또 금은방 털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뭐 살인 사건 같은 것도 많았고 한국인에 대해서 집단 폭행도 했었죠. 이러니까 아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주 초등학교까지 무단 침입하는 일이 있었다면 이거는 이재명 본인이 직접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반중 집회하는 대학생들한테 기싸움하느라고 깽판 운운하면서 공개 국무회의에서 겁주듯이 깡패같이 그렇게 몇 마디 툭툭 던지듯이 저렴하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이 무비자 입국 허용했으면 중국인들에 대한 책임도 본인들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의 말대로 반드시 이 정부의 입장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양미님이 제주도 꿋꿋이니. 네, 저도 저분 알고리즘 떠서 유튜브 봤는데 네. 제주도에서 현장에서 여러 네.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이셔서 참 이 뭐랄까요, 이 섬에서 저런 분들도 있구나. 특히나 네. 백지원 대변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실제로 제보를 네. 받으시기도 하니까 네. 그래서 제주도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수화물 태그 관련된 얘기를 또 해볼게요. 네. 수화물 태그 위조 66만 명분의 필로폰 반입한 중국인이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게 징역 15년형이 너무 약한 형벌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에 이 중국인이 중국 안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형입니다. 정말 사형이에요. 중국은 마약 관련해서 엄청 셉니다. 네, 그래서 사형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자기 나라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으면서 자기 나라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마약 카르텔을 형성하고 인근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은 방치하고 있죠. 네. 그건 고의적 방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사시에 본인들이 점령할 대상이 될 국가들의 미리 교란을 일으켜 놓기 위해서 마약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반입되고 지금 유통되고 있는 마약의 절반 이상도 중국산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요. 지금 이거 한 건에 대해서 66만 명분의 필로폰을 반입한 중국인에 대해서 이 한 건은 징역 15년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예. 제주도에서 올해만 거의 8건이었나요? 거의 10건 가까이 바다에 무슨 마약 봉지가 밀려 들어왔다. 누가 밀려 들어왔다고 표현합니까? 누가 밀어 넣었겠죠. 밀어 넣은 거죠. 보낸 어떻게 자연스럽게 거죠. 밀려 들어와요? 그럼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착지되게 누가 그렇게 밀어 보냈으니까 거기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인 범죄 카르텔의 마약 유통 기지가 지금 돼버렸어요. 문재인 정부 때 전락을 한 거고 중국인 주도의 범죄 카르텔의 유통 기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락해버린 상황에 대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반대한 게 민주당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경찰 간부 출신의 황운하 의원이 그때 당시에 마약과의 전쟁할 수준 아니라고 막 막아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마약 카르텔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서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밀려 들어오긴 개뿔, 패킹은 강시가. 밀어 넣은 거죠. 밀어 넣은 거고. 심지어 패킹이 엄청 이렇게 꽁꽁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밀어 넣은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하는 수준으로 소탕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으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마약 카르텔의 핵심 인물로 많이 주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살해한 중국인이 또
우리나라 강남 학원가에서 아이들에게 마약을 유통하려 했던 인물과 동일 인물이다라는 내용이 또 보도가 되기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을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국인 범죄 카르텔을 대한민국 땅에서는 몰아내고 소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혐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고 우리의 건강과 목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예. 혐오를 하는 것이 책임과 의무입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